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서부 컨퍼런스 결승 2차전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 스가는 MVP다. MVP는 스가다. 오늘 경기 앞서서 직접 애덤 실버 총재가 와서 길저스 알렉산더의 MVP 등극을 축하하는 그런 시상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저스 알렉산더는 컨퍼런스 결승 2차전에서 38득점 하면서 플레이오프 5경기 연속 30 플러스 득점, 그리고 본인이 왜 MVP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혹자들은 길저스 알렉산더가 정규 시즌용이다, 플레이오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또 세간의 비평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부셨고요. 오늘 42분이나 뛰면서 38득점, 3리바, 8어시, 3스틸, 필드골 57.1%, 3점은 딱 2개 던져서 하나를 집어 넣었습니다. 30득점이 참 쉬워 보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토론토 랩터스에서 올랜도 매직으로 이적했던 트레이시 맥그레디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어쩔 때는 30득점을 하는 게 참 쉬울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길저스 알렉산더가 그렇습니다. 2라운드 5차전 31득점, 그리고 6차전 32득점, 그리고 클로즈아웃 게임이자 엘리미네이션 경기였던 7차전 35득점,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에서 1차전 31득점, 오늘 38득점. 득점의 분포도 참 아름답죠. 31점에서 38점 사이를 때려내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필드골 성공률부터 그리고 또 실체 개수, 그 다음에 또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는 그런 스틸과 블락의 합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 이 제이덥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OKC의 이 옵션은 제이덥이죠. 그런데 2라운드에선 부진했습니다만 컨퍼런스 결승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자,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 하면 미네소타의 2옵션으로 부를만 합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단연 1옵션이고 랜들이 2옵션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다 퍼포먼스로 좋았습니다만 2라운드에서 줄리어스 랜들 1차전과 달리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자, 그래서 길저스 알렉산더가 38득점, 8어시스트, 1턴오버로 맹활약을 했는데 2, 3옵션의 지원도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알렉스 카루소와 케이스 월라스 하면 이 두 선수가 17득점, 6어시스트를 합작하는 건 보너스예요. 이 두 선수의 역할은 바로 수비죠. 카루소는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굉장히 좋은 야투 감각, 특히나 3점슛 감각을 선보이고 있고, 케이스 월라스는 오늘도 어시스트가 4개였거든요. 이 월라스는 수비력이 카루소보다는 3기가 떨어지지만 정말 카루소 못지않은 수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 케이스 월라스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뿌렸잖아요. 챗 홈그랜이 경기 끝나고 경기 도중에 월라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너 매직 존슨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 월라스의 플레이메이킹까지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8득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1블락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까지 감안을 한다면 케이스 월라스와 알렉스 카루소는 그림자 MVP라 부를만 하죠. 그만큼 조연들의 역할도 굉장히 뛰어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앤트맨 컨퍼런스 결승 2차전 오늘 경기에서 32득점 올렸습니다. 케빈 가넷을 제치고 구단 플레이오프 득점 1위에 등극했습니다. 케빈 가넷이 있었을 때 미네소타는 그냥 일라딱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케빈 가넷이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저는 이기고 싶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도 기껏 한 시즌 동안 고생해봤자 1라운드 탈락, 그렇지 못하면 플레이오프 탈락, 그러다 보니까 표본이 많이 쌓이질 못했죠. 케빈 가넷의 통산 플레이오프 기록, 미네소타 소속입니다. 47경기 1049득점, 평균 22.3득점이니까 케빈 가넷이 뛰었을 때의 그런 시대적인 보정을 감안한다면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앤서니 에드워즈 통산 플레이오프 기록 39경기만 뛰면서 케빈 가넷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만큼 평균 득점력이 좋기 때문이고, 또 앤트맨이 큰 경기에서 통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고요. 또 경기 이후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일절 거부한 채 곧바로 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벌금 먹을 거예요. 그 선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빡친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돈 내야 돼요.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죠. 자, 미네소타. 루디 고베어가 이제 이런 제스처를 많이 하죠. 이게 유럽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건데 돈치치도 이걸 하고요. 이런 행위했을 때 테크니컬 파울을 왜 안 주는지도 궁금한데, 요거는 심판 매수했구나, 이런 뜻인데 지금 고베어는 본인의 실력이 매수당하고 있습니다. 자, 루디 고베어의 컴파 2경기 기록, 1차전 5득점 9리바운드, 필드골 40%, 고베어가 뛰었을 때 득실 마진 마이너스 9점, 2차전은 더 심각했습니다. 2득점 3리바, 필드골 33%, 그 다음에 코트 득실 마진 마이너스 2점.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죠. 자, 이사이오 시즌 연봉이 43mm였고요.
다음 시즌부터는 루디 고베어의 합리적인 계약이 새로 시작됩니다. 35밀, 36.5밀, 38밀. 제가 연봉을 이야기한 건 이 정도 돈 받는데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고 루디 고베어의 다음 시즌부터의 연봉은 꽤나 팀 친화적입니다. 다만 지금 크리스 핀치 감독 입장에서는 2경기 연속 고베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고베어도 할 일이 많지 않았잖아요. 물론 2차전 들어서 미네소타가 덴버 너게츠처럼 2-1-2, 2-3, 3-2 존 디펜스를 쓰긴 했어요. 자, 이랬을 때 고베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고베어를 언제 빼며 또 고베어 대신 들어오는 나즈리드가 부진했을 때 어떤 식의 로테이션과 수비 전술을 수립할지에 대한 개념과 관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고베어가 못하고 있는 건 사실. 다만 미네소타의 코칭 스태프도 루디 고베어에게 명확한 롤을 전달하거나 고베어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임 플랜이나 전략 수정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고베어가 더럽게 못하고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즈리드. 네, 지난 시즌 식스맨상 수상자죠. 올 시즌은 페이튼 프리차드고. 자, 나즈리드 하면 얼굴이나 뭐 신장이나 빅맨스럽지만 나즈리드의 원래 포지션은 빅윙입니다. 키가 큰 윙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키가 큰 빅윙으로 불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일단 커야 되고요. 윙에서 뛸 줄 알아야 돼요. 윙에서 뛸 줄 안다는 게 뭐죠? 3점 쏘고요. 상대가 클로즈아웃으로 오면 그걸 역으로 공략해서 드리블 돌파 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림을 등지면서 플레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즉 코트의 전방위를 가리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데 나즈리드는 그런 3레벨 스코어러죠. 하지만 3점이 들어가지 않는 빅윙은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즈리드가 뭐 어마어마한 백다운이나 포스트업을 지닌 선수는 아니잖아요. 자, 1차전 3점 7개 던져서 0, 4득점 8리바. 나즈리드가 뛰었을 때 미네소타는 마이너스 21점. 2차전 역시도 10득점 8리바. 뭐 두 자리 득점 오케이. 그 다음에 2경기 연속 리바운드 8개 오케이. 하지만 3점 5개 던져서 0. 도합 12개 던져서 3점을 하나도 넣지 못했고요. 2차전에서도 나즈리드가 뛰었을 때 미네소타는 마이너스 6점이었습니다. 자, 23-24 시즌 때 정규 리그 기준으로 나즈리드의 3점은 무려 169개였고요. 벤치에서 출전하는 식스맨상 수상자가 3점 성공률이 41.4%였어요. 완전히 뭐 사기급이었습니다. 천상계였어요. 자, 이번 시즌도 37.9%로 확률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평균 이상의 수준급 슈터였고 3점 성공 개수는 더 늘었습니다. 175개. 이 빅윙이 지난 2년 동안의 3점 성공 개수가 무려 344개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결승 무대에서 3점 2경기에서 제로입니다. 반드시 반등해야 되겠죠. 홈으로 돌아가고 타겟 센터이기 때문에 타겟 설정 잘하고 나즈리드의 3점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네소타입니다. 자, 경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공 없는 움직임도 좋은 챗 홈그랜이고요. 앤트맨. 자, 이런 플레이를 보시면 제가 두 가지 기술을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드리블 쾅 칩니다. 드리블 쾅 치고 루디 고베어의 스크린 한번 보세요. 팡 치죠. 이거는 이제 펀치 드리블이라고 하고요. 펀치 드리블. 근데 루돌트 수비 좋았고 어때요? 트랩 더 박스. 완전히 이 박스를 에워싸죠. 들어가면 바보, 멈추면 천재. 들어가면 바보, 멈추면 오케이.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볼 스크린을 준비합니다. 자, 약간의 일리걸 스크린성은 있었지만 불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품질 높은 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크린 받고 점퍼. 자, 정규 시즌에 비해서 루돌트의 3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깔끔하게 집어넣었고요. SGA는 왼쪽, 오른쪽 방향 가리지 않습니다. 자, 아이지아 조가 홈그랜에게 멋진 피켓롤이었고요. 자, 지금도 슬라이드로 빠지는 투맨 게임이죠. 자, 이렇게 가드와 가드 간의 투맨 게임. 홈그랜이 늦습니다. 아무리 뭐 얘가 발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슬라이드로 빠지기 때문에 횡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대처하기 쉽지 않았고 카루소의 석점, 마이크 컨리 페이크 이후에 코트를 쫙쫙 벌리면서 앤트맨의 석점. 자, 그리고 지역방어 섰는데 이거 지역방어 제대로 안 돌아갔죠. 볼까요? 오늘 양팀이 지역방어를 좀 썼거든요. 자, 지역방어 섰습니다. 지역방어는 지역을 지키면서 팔을 위로 들면서 패스가 못 가게끔 옆으로 위로 드는 동작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앤트맨에게 지금 공이 없는데 2명이 가버렸죠. 그쵸? 그렇다면 루디 고베어 여기서 슛 던질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다면 홈그랜이 여기서 스크린을 걸릴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따라갈 게 아니라 미리 하텐슈탄에게 스크램 스위치, 더 나은 수비수라고 합니다. 스크램 스위치를 하고 이미 홈그랜은 이 외곽 쪽에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지역 방어의 약점이 챗 홈그랜처럼 키가 큰 선수가 커버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홈그레는 대인 수비는 좋지만 이런 팀 디펜스에서 지역 방어는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길저스 알렉산더의 풀업. 자, 이번 앤트맨이 자 돌파하면서 왼손 레이업. 그리고 이번에도 고베어의 스크린 받고 스네이크 드리블 가면서 득점. 야, 이것도 기가 막힌다 진짜. 체인지 오브 디렉션. 자, 루돌트의 스틸.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가 지금은 블락킹팔 얻어내면서 왼손 마무리. 이번에는 고위행 캐치로 2점. 자, 왼쪽 돌파하는 척 하다가 스탑앤팝. 디빈첸조 뭐하냐? 자, 카루소 드라이브 킥. 자, 이런 공격은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농구할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 뚫었어. 근데 고베어가 있다. 나즈리도 쏠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뒤에서 리어브 컨테스트야. 앤트맨도 지금 카루소의 빛나는 머리를 보고 있어. 어때요? 4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촌끼리는 지금 둘이서 뭐 종친회 하고 있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비겠죠. 덩커 스팟 패스 줄 수도 있고, 앤트맨이 더 붙으면 루돌트한테. 자, 4명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드라이빙 킥이라고 하죠. 림 공략, 림 어택 이후에 바깥으로 빼준다. 어택도 림이라고 할게요. 또 시비 거는 놈들이 있으니까. 콩그리스 좀 쓰면 어떠냐?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월라스. 야, 월라스 투 홈그랜이 너무 좋고요. 자, 루돌트의 코가 빨간 석점. 그다음에 지금도 좋은 패스죠. 3-6로 돌면서 2점. 케이스 월라스 이 정도로 해주면 이거는 뭐 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존 돌파 이후에 2점. 클로즈아웃을 역으로 공략하면서 덩커 스팟에 있던 루디 고베어에게 패스. 지금도 굉장히 좋은 공격이죠.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넓은 범위의 리젝트입니다. 그쵸? 패스 받았어요. 여기서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생각하는 건 얘가 패스를 받은 쪽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돌파하진 않겠지. 그래, 여기 홈그랜 있네. 볼스크린 받겠지. 하지만 어때요? 제이덥은 이 볼스크린 활용하지 않고 반대로 갑니다. 리젝트니까 어때요? 첫 번째 스타 완전 뺏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뒷공문이 쫑쫑 쫓아가다가 결국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앤트맨의 2점짜리 풀업. 그리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의 레이업까지 득점하면서 따라갑니다. 자, 앤트맨이 이번에는 와, 이런 공격 진짜 멋있습니다. 자, 블락이 나왔습니다만 항상 저 루즈볼을 누가 따느냐가 중요하고요. 오늘 홈그랜 많은 득점 올려줍니다. 자, 이것도 길저스 알렉산더의 더블팀 효과죠. 자, 나는 여기서 그렇게 공격하는 의도가 없어. 나는 딥3 슈터도 아니야. 그런데 보시면 2명이 맥데니얼스와 니킬 알렉산더 워커죠. 이렇게 붙어버리는데, 자, 반대쪽에 있는 선수에게, 머물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걸 스팟업 공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팟업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 패스를 받는 첫 번째 선수가 몇 옵션인가요? 2번째 옵션입니다. 3번째도 아니고 4번째도 아니에요. 2번째 옵션이라면 이런 수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이크 콘리가 개투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해봤자 제이더비 뭐 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비는 길저스 알렉산더로부터 첫 패스를 받는 선수가 누구이냐에 따라서도 저 더블팀의 위치나 타이밍이 다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118대 103으로 승부가 마감됐습니다. 자, 이제 경기 장소는 타겟 센터로 옮기게 됩니다. 미네소타는 3차전 내주면 사실상 시리즈 끝이에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와야 되고, 썬더는 1라운드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4대0으로 손쉬운 승리. 하지만 2라운드에서는 덴버 너게츠에게 1차전 내주면서 7차전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홈 2연승,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유지한 채 타겟 센터로 가게 됩니다. 3차전이 전쟁이겠죠. 네, 3차전. 과연 미네소타가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썬더가 이길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이 경기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말에도 영상 많이 올라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입니다,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저희 조코피TV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